어머니,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1446년 3월 경복궁 수양대군의 저택, 52세의 한 여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왕비가 된 그날 친정아버지는 영모죄로 처형당했고 그녀 자신도 폐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14살의 왕가로 시집와 52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녀의 몸은 단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 과연 이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446년 3월 24일 한양 수양대군의 사저.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지만 그 집안은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52세의 소원왕후 심씨가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침상 곁에는 남편 세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53세의 왕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중전. 세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9년 전 그가 왕이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은 단 하루도 왕비의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세자 문종이 서 있었습니다. 32세의 세자는 이미 며칠째 식사를 거르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연비, 자신의 살을 태워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수양대군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9세의 수양대군은 평소 강인한 모습으로 유명했지만 이날만큼은 어린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남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마마.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왕비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까? 세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그러하오. 당신은 이 나라 최고의 왕비였소.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소. 소원왕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녀가 목숨 걸고 낳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거라. 서로 해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방 밖에는 승려들이 줄지어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긴급히 불러 모은 승려들이었습니다. 2주 전인 3월 10일 왕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세종은 즉시 전국의 죄수들을 방면했습니다. 산천초목에 기도를 올리고 승려들에게 불사를 명했습니다. 왕후의 병에 감응하게 하라. 하지만 소원왕후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너무 많은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1444년 어머니 사만국 대부인 안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말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겨우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45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19세의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머니와 두 아들을 잃은 충격, 그것이 소원왕후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전, 세종의 비명 같은 외침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소원왕후의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1446년 3월 24일 조선 4대 왕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는 5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왕비로 지낸 시간은 29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팔남이녀. 조선 역사상 한 왕비가 낳은 적자로는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비 즉위식에도 임신 8개월이었고 친정아버지가 처형당하던 날도 임신 중이었으며 한성대화제를 진압 지휘할 때도 만삭의 몸이었던 여인. 언제나 임신해 있었고 언제나 아이를 낳고 있었던 여인. 소원왕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14살의 왕가로 시집온 소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08년 조선 건국 1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한양 양주목 어느 저택에서 혼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14세 소녀 심씨, 신랑은 12세 소년 충녕군이었습니다. 신부 심씨는 청송 심씨 가문의 장녀였습니다. 1395년 음력 9월 28일 태어난 그녀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심덕부는 고려 말의 재상이자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심호는 심덕부의 넷째 아들로 조선 조정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돈령 부사 안천보의 딸 안씨였습니다. 청송 심씨 가문은 이미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심씨의 숙부 심종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딸 경성공주와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씨가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군과 혼인함으로써 청송 심씨는 2대에 걸쳐 왕실과 겹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들어간 어린 부부, 14살 소녀와 12살 소녀는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충녕군, 예, 옹주.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신부 심씨는 경숙 옹주로 봉해졌습니다. 신랑 충녕군은 원래 이름이 이도였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그는 왕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세자는 첫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아무도 충녕군이 왕이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숙옹주 역시 자신이 왕비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부부는 금슬이 좋았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는 나면서부터 정숙하고 완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소원 왕후의 타고난 성품이 평온하고 인자했다는 뜻입니다. 1412년 17세가 된 심씨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정소공주였습니다. 태종의 첫 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온 궁궐이 기뻐했습니다. 정소공주는 총명하고 슬기로워 모든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414년 심씨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왕자였습니다. 충녕군 부부는 기뻐했습니다. 태종도 손자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1417년 심씨는 또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었고 둘째 딸은 정의공주였습니다. 심씨는 출산을 거듭할수록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이를 잘 낳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417년 충녕군이 충녕대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심씨도 삼한국 대부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신분이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대군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1418년 음력 9월 심씨는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안평대군이 되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전인 1418년 8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장남 양녕대군이 폐세자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4대 왕 세종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때 심씨의 나이 24세였습니다. 1418년 음력 6월 남편이 세자가 되면서 심씨는 왕세자빈이 되어 경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력 8월 남편이 왕이 되면서 심씨는 왕비가 되어 공비로 책봉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군 부인에서 세자빈을 거쳐 왕비가 된 것입니다. 왕비 즉위식 날 심씨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왕비의 예복을 입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뱃속에는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 즉위 한 달 후인 음력 9월에 태어났습니다. 24세에 갑자기 조선의 왕비가 된 심씨.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그날부터 그녀의 친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심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곧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자신이 폐비 직전까지 가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평생이 출산과 상실로 점철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418년 음력 8월 11일 세종이 즉위했습니다. 소원 왕후의 아버지 심호는 즉시 영의정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일품 영의정, 신하 중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국왕의 장인이 된 심혼에게 주어진 예우였습니다. 당시 실권자는 상왕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직접 사위 세종을 왕위에 앉혔고 장인 심혼을 영의정에 앉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광이었습니다. 심혼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호는 임금의 장인으로 나이 52 못되어 수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혁혁하여 이날 전송 나온 사람으로 장안이 거의 비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태종은 외척의 발호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가인 여흥민 씨 가문도 숙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사위의 장인 심 씨 가문 차례였습니다. 1418년 음력 10월 시몬이 명나라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은사로 세종의 즉위를 명나라 황제에게 고하고 승인받는 임무를 마친 것입니다. 시몬은 국경을 넘어 평안북도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 강상인의 옥사였습니다. 강상인은 군사 업무를 세종에게만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황을 모욕했으며 왕명 없이 함부로 군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시몬을 연결시켰습니다. 시몬의 동생 심정이 병조판서 박습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일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군국의 대사를 상황이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 박습이 이 말을 태종에게 고했습니다. 태종은 경노했습니다. 영모다. 시몬과 심정 형제는 즉시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의주에 도착한 시몬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명나라를 다녀온 국가의 사신이 국경을 넘자마자 역적이 되어 사약을 받은 것입니다. 1418년 음력 10월 20일 시몬은 의주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이 44세였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헌왕후가 왕비가 된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소헌왕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넷째 아들 이명대군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삭도 아니고 임신 초기나 중기였을 것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소식을 들은 24세 왕비. 그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시몬과 숙부 심정은 사형당했습니다. 어머니 안씨와 친족들은 모두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천민이 된 것입니다. 소헌왕후의 동생들, 시몬의 아들들도 모두 천민이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소헌왕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의 딸은 왕비가 될 수 없다. 폐비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헌왕후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즉위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임 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종이 실권자였습니다. 그 태종이 친정을 멸문시킨 것입니다. 소헌왕후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울어야 했을까요? 항의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했을까요? 다행히 태종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가 된 일이 옛날에도 있었다. 형률로도 연좌에 해당되지 않는다. 태종은 폐비론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소헌왕후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 말이 소헌왕후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친정을 멸문시킨 시아버지가 건네는 위로를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소헌왕후가 폐비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내조의 공이 켰습니다. 둘째, 이미 왕자를 2명 낳았습니다. 셋째, 당시 안평대군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한 왕비를 폐위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헌왕후는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친정은 영원히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세종 재위 32년 동안 장인 시몬은 신원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소헌왕후의 친정은 아들 문종이 즉위한 후에야 겨우 복권되었습니다. 1450년 소헌왕후가 죽은 지 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소헌왕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출산이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적자를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소헌왕후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1412년 정소공주 출산 이후 그녀는 쉬지 않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1414년 문종, 1417년 수양대군과 정의공주, 1418년 안평대군, 1420년경 이명대군, 1425년경 광평대군, 1426년경 금성대군, 1427년경 평원대군, 1441년 영흥대군, 총 8남 2녀 10명의 자녀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한 왕비가 낳은 적자로는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적자를 가장 많이 낳은 왕은 태조와 세종이었습니다. 둘 다 8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2명의 왕비에게서 낳았고 세종은 오직 소헌왕후 1명에게서만 8명을 낳았습니다.
소원왕후의 출산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임신해 있었습니다. 1418년 왕비 즉위식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을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1418년 친정아버지 시몬 처형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명대군을 임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426년 한성 대화제 진압 지휘 만삭이었습니다. 금성대군 출산 약 1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1426년 음력 4월 9일이었습니다. 한성에 큰 불이 났습니다. 종묘와 창덕궁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세종은 급히 피신했습니다. 그때 소원왕후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문무백관에게 전교를 내렸습니다. 종묘와 창덕궁 구제에 힘쓸 것을 명한다. 만삭의 몸으로 화재 진압을 지휘한 것입니다. 당시 정승황후는 세종이 아니라 소원왕후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왕비의 위기 대처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왜 이렇게 많이 임신해 있었을까요? 세종의 요구였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압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첫째, 친정이 몰락한 상황에서 왕비 자리를 지키려면 출산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세종은 후궁이 많았고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조선 왕실의 관습상 적자가 많아야 했습니다. 세종은 소원왕후 외에 10명의 후궁을 두었습니다. 총 11명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18남 4녀 2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중 소원왕후가 낳은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특히 세종이 처음으로 후궁 소생 왕자를 얻은 것은 1425년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소원왕후 소생 왕자는 이미 5명이었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왕후는 금성대군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후궁은 신빈 김씨였습니다. 신빈 김씨는 자녀를 8명이나 낳았습니다. 소원왕후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신빈 김씨와 별다른 잡음 없이 지냈습니다. 오히려 신빈 김씨에게 차남 수양대군과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양육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신빈 김씨는 수양대군이 태어난 직후 그의 유모가 되었고 나중에는 영흥대군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후궁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내명부를 안정적으로 통솔했습니다. 세종 때의 내명부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왕비와 후궁 간의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원왕후가 투기하지 않는 덕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친정이 없는 왕비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소원왕후의 건강은 어땠을까요? 17세부터 46세까지 약 30년간 10번의 출산,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의학 수준을 고려하면 엄청난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출산 시 산모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소원왕후의 큰며느리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소원왕후는 그 모든 출산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임신과 출산은 그녀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피곤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몸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24년 음력 2월 25일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첫째 딸 정소공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이 겨우 13세였습니다. 천연두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정소공주는 태종의 첫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을 비롯하여 왕실의 모든 어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로워 모두가 기대를 걸었던 공주였습니다. 그런 딸이 13세에 죽었습니다. 소원왕후는 통곡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종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슬픔을 오래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원왕후는 혼자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1427년 또 다른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남 문종이 13세의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상호군 김오문의 딸 김씨였습니다. 하지만 세자빈 김씨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문종의 총애를 얻기 위해 온갖 미신적인 술법을 썼습니다. 방중술까지 배웠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원왕후와 세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1429년 김씨는 폐출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어 쫓겨난 것입니다. 1433년 문종은 두 번째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종부 소윤 봉효의 딸 봉씨였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김씨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봉씨는 시도 때도 없이 음주를 했습니다. 음식을 몰래 숨겨두고 먹는 식탐을 부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궁녀 소쌍과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녀는 봉씨를 몇 차례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봉씨는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1436년 봉씨도 결국 폐출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장남이 두 번이나 세자빈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교육하고 타일렀지만 실패했습니다. 왕비로서, 시어머니로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1436년 문종은 세 번째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후궁이었던 권씨였습니다. 권전의 딸로 1431년 동궁의 후궁으로 입궁했었습니다. 봉씨가 폐출된 후 세자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훗날 현덕왕후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권씨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소원왕후도 안심했습니다. 1441년 권씨가 임신했습니다. 왕실은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원손이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음력 7월 23일 권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단종이 되는 왕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권씨는 출산 3일 후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소원왕후는 또다시 비탄에 빠졌습니다. 손자는 태어났지만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1439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넷째 아들 이명대군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명대군은 궁녀들과 사통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종은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명대군의 직첩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원왕후가 직접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명대군의 유모를 통해 이 일을 전달받았고 세종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식의 비행을 직접 남편에게 고해야 했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원왕후는 후궁들의 동태도 자녀들의 행동도 항상 주시했습니다. 내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왕비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는 때로 너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를 폐출시켜야 했고 아들의 비행을 고발해야 했고 또 다른 며느리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소원왕후는 과연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1444년 소원왕후는 50세가 되었습니다. 그 해는 그녀에게 지옥과 같은 해였습니다. 그해 어느 날 어머니 사만국 대부인 안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씨는 1418년 남편 시몬이 처형당한 후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며느리인 왕비가 살아있는데도 천민 신분이 되었습니다. 1426년 세종이 어머니 안씨와 가족들을 천안에서 제명하고 직첩을 복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시몬은 끝내 신혼되지 못했습니다. 안씨는 그 한을 품고 살다가 144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왕후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50세 왕비는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친정이 멸문당한 후 어머니만이 유일한 친정 식구였습니다. 그 어머니마저 떠난 것입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444년 말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병에 걸렸습니다. 광평대군은 1425년경 태어나 이때 약 20세였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였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아들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광평대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1444년 말 광평대군은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왕후는 또다시 자식을 잃었습니다. 30대의 딸을 잃었고 이제 50대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왜 제 자식이? 왜 저보다 먼저? 소원왕후의 통곡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45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평원대군은 1427년경 태어나 이때 약 19세였습니다. 천연두는 당시 불치병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소용없었습니다. 1445년 평원대군은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평대군이 죽고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머니와 두 아들을 잃은 소원왕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세 여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평생 10명의 자녀를 낳고 친정의 멸문을 겪고 며느리들의 파문을 겪고 이제 자식들의 죽음까지 연이어 겪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입니까? 소원왕후는 울먹였습니다. 세종도 괴로워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많은 슬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불교에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들을 불러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죽은 자식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소원왕후도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법당을 방문하고 석탑을 조성했습니다. 승려들과 함께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 학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왕실이 불교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사를 계속했습니다. 짐이 부처를 좋아한다. 세종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신하들의 반대쯤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남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1445년 이후 소원왕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연이은 슬픔이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평생의 출산으로 약해진 몸, 거기에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주 병에 걸렸습니다. 궁궐 밖으로 피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걱정했습니다. 중전, 몸조리를 잘하시오. 하지만 소원왕후는 왕비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내명부를 관리하고 의식에 참여하고 왕실을 돌봤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쉬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1445년이 지나고 1446년이 왔습니다. 소원왕후 생애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1446년 3월 10일 소원왕후가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조금 쉬면 나을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세종은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국의 죄수들을 방면했습니다. 산천초목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승려들을 불러 불사를 명했습니다. 왕후의 병에 감응하게 하라. 궁궐 안팎이 술렁이었습니다. 왕후가 위중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자 문종은 침식을 잊었습니다.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다른 대군들도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금성대군, 영흥대군, 소원왕후의 아들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월 중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세종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든 왕후를 살려야 한다. 아들들은 연비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팔뚝을 향불로 지졌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문종의 팔뚝에, 수양대군의 팔뚝에, 안평대군의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소원왕후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소원왕후는 간헐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 아들들, 며느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마마, 대군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왜 이리 근심스러운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까? 세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 괜찮소. 곧 나을 것이오. 소원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서로 우애 있게 지내거라. 특히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7년 후 1453년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죽이게 됩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며느리들도 불렀습니다. 문종의 며느리들, 대군들의 부인들, 너희들 시아버지와 남편을 잘 모시거라.
특히 수양대군의 부인 정의왕후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의왕후는 소원왕후의 총애를 받았던 며느리였습니다. 3월 22일 소원왕후는 수양대군의 저택으로 옮겨졌습니다. 궁궐에서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궁궐 밖에서 임종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수양대군의 사저는 궁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가마에 실려 그곳으로 갔습니다. 세종과 왕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저택에 도착한 소원왕후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4살에 왕가로 시집왔습니다. 24살에 갑자기 왕비가 되었습니다. 친정은 멸문당했고 자신은 폐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3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며느리들의 파문을 겪었고 아들의 비행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52년의 생애, 29년의 왕비 생활. 과연 행복했을까요? 3월 24일 새벽 소원왕후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세종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전, 가지 마시오. 하지만 소원왕후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446년 3월 24일 소원왕후 심씨는 수양대군의 저택에서 승하했습니다. 향년 52세였습니다. 왕비로 29년을 살았습니다. 중전, 중전. 세종의 비명 같은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자 문종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대군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조선 4대 왕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의 생애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소원왕후는 처음에 헌능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불경을 만들어라. 수양대군이 주도하여 불경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불교는 이단입니다. 왕실이 불경을 편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 불경을 만들려 한다. 짐이 허락한다. 1447년 석보상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가족 이야기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세종은 석보상절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직접 월인청강지곡을 지었습니다.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소원왕후를 추모하는 세종의 마음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원왕후가 죽은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내 없이 4년을 더 살았지만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했습니다. 세종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짐을 왕후 곁에 묻어달라. 세종은 처음에 영릉에 안장되었습니다. 1469년 예종 때 영릉은 경기도 여주로 천장되었습니다. 소원왕후와 세종은 합장되었습니다. 영릉은 조선 최초의 합장릉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생전의 소원왕후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세종의 배려는 충분했을까요? 소원왕후의 친정 복권은 문종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즉시 외조부 시몬의 직첩을 복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4년, 외조부가 죽은 지 3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조선시대 내내 최고의 왕비로 칭송받았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후는 나면서부터 정숙하고 완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매양나무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다. 투기하지 않는 덕, 그것이 소원왕후의 최고 미덕으로 꼽혔습니다. 남편이 10명의 후궁을 두고 12명의 서자를 낳았는데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소원왕후는 내명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왕비와 후궁 간에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세종 때의 내명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다고 평가받습니다. 소원왕후의 공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8남 2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문종과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예술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정의공주는 훈민정음 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자녀들은 모두 뛰어났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고 재능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 중 일부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죽였습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소원왕후가 살아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어머니에게 효자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감히 형제를 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원왕후의 고향 청송은 그녀 덕분에 승격되었습니다. 1419년 청보군으로 승격되었고 1459년 세조 때 청송도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세조는 어머니를 추모하며 고향의 격을 높인 것입니다. 청송도호부는 1895년까지 437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주 영릉에는 세종과 소원왕후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릉은 합장되어 있지만 각자의 봉분이 있습니다. 난간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병풍석은 없습니다. 조선 석실 제도의 모범이 되었던 능입니다. 영릉을 찾는 사람들은 세종을 기억합니다. 한글을 만든 성군, 조선 최고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잠든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종의 아내이기 전에 소원왕후는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14살의 왕가로 시집온 소녀, 24살에 갑자기 왕비가 된 여인, 친정이 멸문당하고 자신은 폐비 직전까지 간 왕비, 10명의 자녀를 낳고 그중 3명을 먼저 보낸 어머니, 29년간 왕비로 살다가 52세에 생을 마감한 여인. 과연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최고의 왕비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한 여성으로서의 그녀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강했을 것입니다.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슬펐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비의 임무를 끝까지 다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4대 왕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